네,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건 전관 특혜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됐습니다.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이 문제가 있던 라인펀드를 다시 팔 수 있도록 로비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낸 게 최근입니다. 의혹을 처음 파악한 건 7개월 전입니다.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슈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 윤갑근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부인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계로 자문료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도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현 수사팀과 달리 이 사건은 초기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김봉현 씨도 지난 6월 검찰에서 이를 진술했습니다. 복수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건 최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이미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5월에 직보됐다고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아 여러 증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고검장 구속이 필요한 핵심 사유로 증거인멸을 들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슈 체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직 고검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관은 현관의 미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답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식구다. 내가 언제까지 검찰에 있겠냐. 혹은 나도 나가면 정관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수사도 선배 검사여서 뭔가를 좀 봐준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봐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봐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취재해본 결과 동질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조인들이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관이 현관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그랬고요. 우병우 전 수석도 그랬습니다. 정관 특혜 구조가 유지되는 심리적인 동력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문장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전직 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더뎠던 경우들이 있죠.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표적이고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벤치어 검사 사건 등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관 변호사 문제는 최근에 김봉현 씨의 폭로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봉현 씨는 자필 문서에서 A 변호사가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하는 걸 다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지극하게 모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도 전관이 오면 가서 문까지 열어드릴 정도로 깍듯하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전관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그 전관의 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A 변호사에게 자신의 운전기사를 2달 정도 제공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의 골프장 법인 회원권도 A 변호사가 함께 쓰도록 해줬습니다. 법인 회원권에 A 변호사를 지명 회원으로 등록시켜줬습니다. A 변호사는 김 씨가 도피 중일 때도 이 회원권으로 예약을 했다 취소한 걸로 나옵니다. 당사자는 부인합니다. 호텔 회원권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단순히 고문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전관이었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관 변호사가 기업의 고문을 맡는 일이 드문 건 아닙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자문료 등을 제공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A 변호사는 골프는 대부분 김봉현 씨와 함께한 것이었고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만큼 부정하게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술접대 사건은 정관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몇몇 검사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이 좀 놀라웠는데요. 검사들이 아니라
A 변호사를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변호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전현직의 카르텔이 유지되려면 소수가 윈윈을 하되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술접대의 문제 혹은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이 깨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정관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돈인 거잖아요. 네, 끈끈함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관이 잘 버는 구조가 되려면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적으로 검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나 공수처로 분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이런 권력은 누가 줬느냐는 건데 전관의 힘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현직의 힘은 시민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특혜 문제는 시민이 비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겠죠. 물론 이제 맡은 바를 성실히 하는 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관을 안 봐주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문제지만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전관에게 돈도 맡기고 돈도 잃고 법적인 도움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화물차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산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되지 않은 번호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법인 줄 모르고 산 피해자였지만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소개로 얼마 전 검사를 그만둔 B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뭐 별로 덜하지. 지브라우도 자꾸 싶은 마음에. B 변호사는 A씨에게 담당 부장검사를 언급했습니다. 어려도 그한테도 하시나. 약간이 안 먹혔어요. 부장님도 증거주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 얘기 드리고 할 테지만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분들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검사 시절 수사를 빼줬던 일화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어줬었거든요. B 변호사는 A씨에게 사건 번호를 빼주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약정은 장기계약 형태로 사건 번호가 안 들어가게 해야 1억 5천에 하시고요. 나머지 일 전체는 본주에 제가 A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지만 그 뒤 자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수사했던 거는 별로 못하니까 자문으로 해가지고 그 해야 된다. 그 물전에서 다 뭐고 아기고 아무고 안 주고 한 돈.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B 변호사는 2년이 지나 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2년간 수사했습니다. B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로비 명목으로 큰돈을 챙겨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B 변호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임 계약에 외형을 갖췄다며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변론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느냐의 사안이어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 변호사는 자문 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 계약이라고 JTBC에 알려왔습니다. 또 A씨에게 받은 돈은 당시 법인에 들어갔고 변호사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